달리면서 무선 충전하는 전기버스가 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에 접근해 더 많은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금 부회장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모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듯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의 상상력은 단순히 상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 서비스로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의 실험장이자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나서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있을 때 그 규제를 유예하든지 또는 면제해서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테스트 기간 동안에 그 위험성을 한번 평가해보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요. 법령까지도 개편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개혁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처음 시행됐고요. 지난 2년 3개월 동안에 총 449건 되는 혁신 과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한 스타트업 포함해서 69%, 네. 또 대기업이 한 27% 된다고 그러고요. 기술별로는 에너지, IoT,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업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샌드박스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그러고요. 5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그리고 2,8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제도의 시초가 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시행되는 것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샌드박스는 처음에 영국에서 그 금융감독청이라고요, FCA에서 이제 금융산업의 핀테크의 규제 혁신을 한다고 해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2016년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일본이 이런 걸 이제 국가 그 계획 차원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우리나라에는 2019년 1월 달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도입하지 않죠. 새로운 혁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는 네. 영국이나 일본이 주로 금융에 한정돼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ICT 산업, 또 지식혁신 산업, 여러 산업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금융감독청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무조정실, 또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개입이 돼서요. 네. 제가 영어로는 멀티 채널링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5월부터 저희 대한상의에 아마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민간 기구의 창구를 만들어서 이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혁신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창업 예정자들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샌드박스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사업인데 이게 과연 규제가 어떤 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제 신속 확인이 되겠습니다. 신속 확인이요? 예, 신속 확인을 하시면은 과연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규제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쭉 이제 훑어주고요. 관계부처에 딱 뿌려서 30일 내에 답변이 없으면은 규제가 없구나라고 간주가 돼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다라고 이제 통보가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실증 특례라고 해서 이제 안정성이 염려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도심지에서 운영하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한된 구역, 일정 기간, 또 제한된 규모 하에서 소규모로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실증 특례고요. 네. 또 하나는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안정성이 확보돼 있으면은 임시 허가를 해서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사실 규제가 없는데 괜히 규제가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네. 제가 유권 해석을 받아서 또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보도했던 세바퀴 전동 휠체어 경기도의 한 시니어 용품 판매점입니다. 커다란 전동식 휠체어가 순식간에 캐리어 크기로 줄어듭니다. 조작도 간편하고 무게는 80kg이 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 달리 20에서 3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선 이미 상용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선 팔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인도에서 탈 수 있으려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 가로막혔습니다. 요거를 또 그 대한상의에서 눈여겨 보셨다가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내로 이런 그 샌드박스 시행 후에 그 우리 주변에서 이게 보이는 그런 신기술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세바퀴 전동 휠체어 제가 일요일 날 뉴스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보통 휠체어 그러면 네 바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그냥 유권 해석으로 휠체어면 네 바퀴니까 당연히 네 바퀴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던 건데 이제 그분이 세 바퀴를 만들면서 이게 20kg 정도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접을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봤습니다. 예. 근데 네. 식약처가 이제 못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뉴스가 나왔고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샌드박스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속 확인으로 들어갔고요. 신속 확인 결과 식약처에서 세 바퀴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가 그냥 한두 개 기업들한테 사업 기회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비대면 진료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직접 진찰을 하거나 또는 거만한 의사만이 진단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서 이 비대면 진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사하고 문제점을 소통해서 푸는 방법으로 저희가 네. 그 해소를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공유 경제 관련해서 청년들한테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 주방, 요즘 많이 보이죠. 예, 또 공유 미용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풀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통계에 가면 푸드메이커 1,300명, 또 병아리 미용사 900명이 자신만의 매장을 갖게 되고 거기서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장될 위기에 있는 세계적 기술들도 이 샌드박스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3만 개 이상의 유닛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살아났고요. 또 달리면서 충전하는 전기버스 또 우리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국민 편익에 증진한 예로서는 저희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이 출시가 돼서요.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그 위험하지 않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저희 샌드박스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좋은 서비스네요. 네. 네. 그런데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두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걸 이제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산업들은 기존의 규제법들을 개정해야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산업이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굉장히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대면 진료 국내 적용은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네. 또 공유 주거 같은 것도 잘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는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업하시는 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 상의한테 맡겨주시면요. 저희가 풀릴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샌드박스 그 제도가 그 일종의 그 임시 면허 아니겠습니까? 뭐 임시 사업 면허. 그런데 이게 그 사업 중단의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2+2 해서 최대 4년까지만 이게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정부하고 지금 샌드박스 5법
5개 법이 관련돼 있습니다. 뭐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등인데요. 이런 법들을 개정을 해서 기업들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대한 관련 법들을 제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거는 테스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 규제가 잘못된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축적을 해서 관련 부처 설득하고요. 또 국회에 설득을 해서 그 법들이 4년 이내에 빨리 개정돼서 허가를 받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업이 신기술을 현실화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기업들은 규제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규제 혁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다 부처가 걸려 있는 복합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은 71가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풀면은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샌드박스는 이런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비행 드론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허가를 받으려면 6개 부처를 상대해야 됩니다.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그렇죠. 방통위, 산업부, 과기정통부. 이게 사실 한 개 기업이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네. 저희 상의한테 주시면요. 저희가 계속 부처들 의견 구하고 또 국회에 관련 입법 요청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개소한 지 이제 한 1년? 작년 5월에 아마 개설을 했죠. 예.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예.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희 보니까 그동안 한 4,000개 기업하고 소통을 했고요. 현재 253건을 접수해서 약 한 120건,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에 120건이니까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건을 접수했고요. 한 주당 2.5건의 그런 시장 출시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대한상의가 천군만마나 마찬가지일 테고 소비자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소비자 반응 또 이 사업자 반응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스마트 글러브라고 이제 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손 장갑인데요. 이제 그 소아마비 아동 어머니께서 정말 샌드박스 덕에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고요. 공유미용실 이제 운영하시는 그 사업자분께서는 드디어 1인 원장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저희 이제 샌드박스를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용기 얻어서 이 샌드박스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들과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기술 혜택을 받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규제 측면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규제 부담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9년도 자료인데 141개국 중에 87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벵글라데시가 84위고요. 이디오피아가 88위니까 저희가 얼마나 낙후되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OECD의 상품 시장 규제는 37개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제 규제 혁파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그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원 이상의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11개 정도입니다. 근데 벌써 중국은 80개가 넘어섰고요. 이런 유니콘들이 많이 생겨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보급돼야지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제도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규제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우리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래 사업을 보다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